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민주당 서울 강북 의뢰 후보 교체 얘기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자정을 넘긴 시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후보직을 내려놓겠다고 썼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여러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들을 이제 변호를 하면서 2차 가해성의 변호를 했다라는 논란이 최근 뭐 특히 이제 KBS를 비롯한 이 매체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좀 부각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다라는 이제 분석이 많고요. 본인이 쓴 얘기에 따르면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지만 국민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만약에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이 공격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했다. 이게 이제 사퇴를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입장과 논란이 있겠지만요. 네. 변호사는 뭐 악마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는 것이고 분명히. 네. 그렇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의 논리나 이분이 어떤 국회의원이 되려고 안 했다면 문제는 뭐 변호사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고 그랬던 뭐 그런 건 있겠지만 민변 출신이다 어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도 공인에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되려는 어떤 분은 그 변호를 누굴 변호하고 어떤 논리로 변호할까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도 변호를 했다 그 자체보다는 변호의 논리나 혹은 이제 성폭력 범죄를 변호한 뒤에 그걸 홍보성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변호를 했느냐 그거를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리가 좀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2차 가해 논란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 단체들 중심으로 계속 제기가 되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위해 뛰기에는 좀 과한 논리가 아니었나 저도 뭐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일단 민주당의 이제 권혁기 상황부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사전 검증을 거치는 절차 그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거는 이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워낙에 또 정봉주 전 후보의 낙마 이후에 이제 급하게 경선이 치러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사실상 인정을 한 셈이고요. 다만 조수진 변호사의 낙마를 계기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히려 이제 포화를 역공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정면 선대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강서 의뢰 박민식 후보를 거론을 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당시에 변호사로 재개업을 해서 성매매 알선 사건을 맡은 걸로 알려져 있고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전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렸었던 지적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가해자들의 이제 변호를 맡았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수진 후보를 공격을 했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는 지킬 시간이다. 뭐 이렇게 또 그렇습니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에 이분들도 역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호를 했고 어떤 논리로 변호를 했느냐가 공인이 될 부분, 특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변호사 출신 분들한테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철학이나 그걸 짐작할 수도 있고. 공직 후보자의 이제 검증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을 통으로 검증받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같은 잣대가 들이대줘야 되겠죠. 어쨌든 이로써 민주당은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가 된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 변호사까지 강북 의뢰서만 2차례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이 후보 등록 그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좀 새로 후보를 냈는데 강북을 지역에는 친명계인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일보 정치부장 출신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대변인을 지냈고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는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 민주당의 당 대변인으로 임명받아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비명 횡사, 친명 횡재의 종지부를 찍은 공천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총선 판세가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또 편차도 크고요. 예. 근데 하나 좀 소개해 볼까요? 오늘 사실 매일매일 그 각 지역구별로 뭐 서너 개 이상의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유권자분들께서는 매일매일 각 지역구를 이제 살펴보는 뭐 일단 시간도 갖고 계신데 저희는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전체 판세, 어차피 양 당이 지금 이제 공천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판세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좀 꾸려 보겠습니다. 예.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갤럽이 3일 동안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벌였고요.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예. 3주가 채 남지 않은 선거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거 이번 총선의 성격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네. 이런 걸 겁니다. 뭐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이겁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예. 소위 말하는 정부 지원론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거는 정부 견제론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한국갤럽에서 물어봤더니 정부 지원론은 36%, 예. 정부 견제론은 51%가 나와서 큰 차이네요. 예. 굉장히 큰 차이고 예. 이제 이 15% 차이가 예, 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예. 예.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령별로 지금 살펴보게 되면 이제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론이 조금 더 힘을 받았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론이 정부 견제론이 우세한 양상이 거의 뭐 1년 가까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견제론이 좀 우세한 흐름은 사실 2022년 12월부터 이 총선 관련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정부 지원론이 정부 견제론을 넘어선 적은 없었습니다. 예. 오차 범위 이내까지 좁혀진 적은 있었지만 넘어선 적은 없었다는 점을 예. 좀 이제 그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중도층 여론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중도층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 여당 승리가 26%였고요. 야당 승리가 58%였으니까 이거는 더블 가까운가요? 더블이 넘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오차 범위는 물론이고 이제 격차 자체가 전체 격차에 비해서 더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상당히 주목되네요. 중도층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의 중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당층에 대한 조사에서도 43%가 야당 승리, 여당 승리는 19%. 역시 예.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선거 흐름을 주도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대체로 견제론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도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게 강화되고 있는 흐름에는 뭐 황상무 전 수석의 어떤 사퇴 논란, 예.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 사퇴,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서 정권 심판 심리가 더 자극이 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수처에서는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하기가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뭐 워낙에 이제 다른 이 부하 직원들이라든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았고, 예. 지금 이제 또 공수처장도 공백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자 뭐 가장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전 국방부 장관을 이제 소환 조사하는 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조사를 다 마쳐야지 그 꼭대기에 있는 정점을 수사하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 자체가 지금 뭐 인력 문제도 있고 네. 또 인력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조사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오래 얘기가 걸리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 그러면 이 국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환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국면마다 이종섭 그렇습니다. 대사의 조사 내용이라든지 수사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소환이 될 거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상당히 좀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점이 그 전화기 빨리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그거를 제출하면서 나는 이렇게 수사에 모두 협조를 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물론 사건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를 하면서 버렸는지 여전히 갖고 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증거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예, TK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견제론을 이제 중심으로 봤을 때는 TK 지역에서 좀 여론의 변화 흐름이 한 주 만에 좀 관찰이 된다라고 이제 한국갤럽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사이에
여당 승리를 지원하는 쪽이 63%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주 사이에 급락급감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지역별 예. 그 조사 같은 경우는 뭐 모집단이 조금 숫자가 작기 그래서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등락폭이 클 수는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감하는 흐름이 관찰된다는 거는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떤 그 모집단의 크기나 여러 가지 좌우가 되지만 그래서 한 조사의 한 단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패널 조사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M이 이제 그래서 사실 그 각 여론조사들을 다 모아서 한 눈에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를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하는 데 그렇습니다. 좀 또 유리하게 패널 하죠. 조사, 그러니까 사람을 정해놓고 같은 사람을 계속 물어봐서 마음의 변화, 네. 지지 성향의 변화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네. TK와 PK 지역에서 정부 지원론이 이제 급감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대구의 이제 도태우 후보라든지 부산의 장해찬 후보라든지 소위 이제 친윤계 혹은 친박계 후보들이 공천 취소가 되는 사태. 예. 이게 강성 지지층의 이제 민심을 거스르는 조치였다라는 예. 해석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이 뭐 윤한 대전, 제2차 대전, 뭐 마무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만났죠? 그러니까 워낙 좀 예. 공천 갈등과 뭐 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갈등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워낙 부각이 많이 됐었기 네. 때문에 그걸 의식했는지 오늘 이제 서해 그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천안함 관련된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해서 뭐 대화를 나눴다라는 게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제 보수 언론들의 보도인데 뭐 다른 쪽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썩 화기애애하지는 않았다라는 전언도 또 있었습니다. 냉랭했군요, 약간. 뭐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된 거냐, 혹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불편한 기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냐, 이것도 역시 향후에 이제 그렇습니다. 선거 어떤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봉합될 일이 아직은 별로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두 가지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두 가지를 수용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게 깔끔히 마무리가 되면 봉합됐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도 아직 물밑에서 잠자고 있고요. 해결된 건 황상무 수석인데 사퇴했죠. 예, 사퇴. 이종섭 장관 대사 문제가 앞으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예. 이종섭 대사 문제도 그렇고요. 이제 뭐 사실 어제 그제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공천 과정에서의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이제 갈등도 일부 노출이 됐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얼마나 수습이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뭐 이렇게 종북 세력의 준동을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 목격자들의 전언은 약간 냉랭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서먹했다 그랬나요? 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오늘 이제 그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서해수호의 날 그 기념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라든지 예. 혹은 이제 윤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하는 이제 주요 제스처 중에 하나가 어깨를 이렇게 예. 툭툭 두들겨서 격려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글쎄요. 사진이 없더라고요. 예, 뭐 저도 이제 여러 이제 보도들을 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악수하는 사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면이 있었더라면 대통령실에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보도가 되도록 제공을 했을 것 같은데 없는 건지 뭐 제가 발견한 보도에서는 없었던 건지 글쎄요. 뭐 조금 더 이제 보긴 해야 저도 본 되겠습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네. 그 폴더 인사가 또 나오나 해가지고 좀 지켜봤는데 폴더 인사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어떤 장면 자체가 아직은 노출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사진에. 예. 주로 지금 보도되는 것들은 대통령실의 전원입니다. 전원이죠. 예. 왜 사진이 없을까요, 진짜? 있으면 아마 이제 여기 보도가 될 수도 있네요. 있는데. 이건가요? 네네네. 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예, 천안함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걸만 가지고는 분위기는 알 수가 없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예. 분위기 어떤지.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을 보실 때 네.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체적인 시계열, 그러니까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정책 이벤트에 따라서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때는 한국갤럽의 조사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부터 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판세 자체가 잘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건 좀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판세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당 지지도는 그러나 항상 비슷비슷해요. 정당 지지도는 이제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34%를 기록을 했고요. 민주당이 1%포인트 상승을 해서 33%니까 양당이 이제 오차범위 이내였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가 올라서 이제 8%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예. 소위 이제 범야권으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이제 합산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제 격차가 있는 걸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양상이고요. 비례정당 투표 의향조사에서는 여전히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라는 여론조사 응답층이 22%로 나타났고 상당하네요. 그보다 예. 더 나온 조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여론조사에 예.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갤럽에서는 22%가 나왔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하겠다는 층이 23%였으니까요. 예. 거의 턱 밑까지 쫓아 올라온 이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의향을 합치면 45%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범야권이 비례투표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판세를? 예. 일단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 그 비례에서 조국혁신당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 자체를 달가워하지는 않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판세, 지역구까지 포괄하는 전체 총선 판세로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범야권 전체에 이제 파이를 키워주고 있다라는 임 작가님은 평가를 말씀하셨지만 달가워하지는 않는다는 건 표면적이고 속으로는 웃고 네. 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예.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혹시나 네. 조국혁신당이 범민주연합의 그 비례투표를 넘어서게 되면 2위를 하거나 혹은 뭐 1위를 바라보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정도가 가장 좋다는 게 민주당 그 지도층의 속내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복잡하군요. 예, 예. 그리고 근데 각 당이 생각하는 어떤 판세는 어떤가요? 그거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보도도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예, 오늘 동아일보에서 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서울시당 관계자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판세를 각 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서울 지역구 32곳에서 우세하고 예. 9곳에서는 박빙, 7곳에서는 열세. 서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서울 이제 48석인데 예. 그 중에 32곳에서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예. 내부 분석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10곳 우세, 18곳 박빙, 20곳 열세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지역에서만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많이 쫓아가야 된다. 좀 이렇게 지금 현재 판세를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은 7곳이 열세라 그랬는데 네. 국민의힘은 10곳을 우세로 봤으니까 3석 정도 차이가 있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양당이 둘 다 공히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꼽는 곳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네. 강남 3구입니다. 예. 강남구 지역들 그리고 서초구 지역들, 송파구 중에서는 이제 갑을 지역을 이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다 네. 이렇게 꼽았는데 가장 좀 이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곳은 이제 한강벨트라고 불리는 네. 지역구들이거든요. 서울 중에서도 한강을 강남과 강북으로 해서 이제 끼고 있는 지역구들. 이곳은 또 이제 부동산 표심에 좀 민감하다라는 네. 평가를 받아왔던 지역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서울 그 판세에 좀 향배를 가른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용산 그리고 광진 을 지역구, 양천 갑 지역구, 영등포 자, 시간이 을 다 지역구, 됐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경합을 광고 꼽습니다.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임경빈 작가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광고 전에 예. 그 경합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한강벨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용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통령실이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또 상징성도 좀 예. 크고요. 그리고 이제 현역이 이제 권영세 의원인데 뭐 워낙 이제 후보 경쟁력이 있다 예. 이런 평가를 뭐 여야 공이하고 있는 후보긴 합니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권영세 후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번만 하더라도 이제 그 상대인 강태형 후보하고 이제 리턴 매치거든요. 상대 쪽도 구 내에서, 그러니까 지역구 내에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고 또 인지도가 있는 후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박빙으로 지금 붙었다라는 평가가 많고 예. 광진 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 임박하기 전부터도 국민의힘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인 지역구였습니다. 예. 이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의 지역구긴 합니다만 네. 이 지역구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영향 때문에 부동산 민심이 좀 작용하는 거라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걸었는데 네.
오히려 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라든지 어떤 여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는 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쪽을 도와줬다는 건가요? 보수 정당 쪽에 아무래도 좀 이제 보수 정당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했는데, 않겠느냐. 예. 국민의힘 쪽에 그래서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상당히 좀 선전을 예. 윤석열 후보 쪽에 상당히 선전했었기 예. 때문에. 그런데 뭐 최근에 나오는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군요.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이런 예.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야당에 유리한 판세로 읽혀지는데 네.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어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오늘 그 기자들하고 이제 질답을 하면서 예. 최대 170석을 전망을 한다. 예. 이게 지지율이 지금은 별로 안 좋은데 한 1, 2주 뒤쯤 되면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이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 예. 최선을 다한다면 과반 이상의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만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 중에서도 일반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반론은 그죠? 아닙니다. 그죠? 네, 지금 왜냐하면 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제가 만나는 이렇게 취재를 한 분들도 보면 굉장히 어떤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네. 170석 발언이 분명히 평균적인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예. 그 기대를 좀 많이 가질 경우에는 그런 기대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총괄본부장도 예. 이게 이제 당의 상황 인식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 그렇죠? 보인다라고 예. 이제 수습을 했는데 예. 뭐 그만큼 당 밖에 있는 인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정치권에서는 판세가 좀 좋을 때는 겸손하려고 자꾸 누르고 네. 판세가 좀 위기일 때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해서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하려고 그러고 이게 어떤 정치권의 좀 오랜 관행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지역구 후보들 중에서 일부 뭐 선거를 굉장히 좀 낙관하는 발언을 하는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오늘은 공식 공문까지 보내서 예. 발언에 주의해라. 발언이 잘못되면 거기에도 책임을 묻겠다. 이제 이런 공문을 또 발송하면서 견제를 하고. 이게 선거판에 어떤 뭐 고개 쳐들면 죽는다 뭐 이런 어떤 그 오랜 얘기 흘러내려오는 예. 얘기. 예. 박지원 후보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예. 말이죠. 골프하고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뭐 이런 예.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예. 후보들의 돌발적인 발언을 좀 주의해야 되는. 예. 그래서 막말 파문으로 이게 번질 경우에는 경합 지역에 상당히 어려워질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양당이 다 그걸 조심하긴 할 겁니다. 민주당의 전망은 지금 151석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뭐 꾸준한 어떤 입장은 예. 일단 과반이 목표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몇 석을 전망하나요? 조국 혁신당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한 예. 편인데 그래서 이제 범야권으로 해서 200석 이상을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예.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긴 아니 합니다. 자기 당 조국 혁신당 자체는 지금 몇 석을 예상하고 있나요? 조국 혁신당 예. 뭐 지금 이제 워낙 좀 지지율이 좋은 편이라서 예. 10석 이상까지를 10석 이상은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분히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예, 비례대표에서는 10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오늘 조국 혁신당 그 조국 대표의 딸 네. 조민 씨 판결이 나왔죠? 1심? 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오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서울대 의전원 입학할 때 작성했었던 자기소개서라든지 예. 그리고 인턴십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위조가 됐는데 이 위조 증빙 서류들을 제출했다. 그리고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이라든지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았었고요. 예. 시간은 다 됐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벌금을 벌금 얼마요?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